어둠이 내린 궁궐,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옥좌는 비어 있고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이 놓여 있습니다. 1801년 조선의 심장부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은원군 이인,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 정조의 동생이었습니다. 왕이 죽자마자 동생이 독을 받았습니다. 누가, 왜, 오늘 밤, 우리는 224년 전 궁궐의 문서함을 다시 엽니다.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조선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 25의 나이로 즉위한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개혁가였고 사상가였으며 권력의 균형을 다시 쓰려던 혁명가였습니다.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실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신분을 넘어선 인재 등용, 당파를 초월한 탕평책, 이것이 정조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조정의 노론 벽파, 그들은 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20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해온 가문들,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조심했고 더욱 강했습니다. 밤마다 문을 잠그고 음식을 검사하고 신하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왕좌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1800년 6월 정조는 49의 나이로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붉게 부어올랐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기도를 올렸지만 왕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6월 28일 정조는 창덕궁 영춘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통곡하였다고 궁녀들이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길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던 그 순간 궁궐의 권력 지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11살 어린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직 글씨도 서툴렀고 정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섭정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 영조의 계비이자 노론 벽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려왔습니다. 24년 동안 정조의 그늘 아래서 참고 견디며 이제 그녀의 시대가 왔습니다. 70대의 노파가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궁궐의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정조의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개혁은 끝났다. 옛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왕의 피부치 중에 위험한 자가 있다. 그 속삭임의 끝에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원군 이인,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 그는 누구였을까요? 1755년생, 아버지는 영조, 어머니는 수계문씨, 정조보다 13살 어렸습니다. 왕족이었지만 궁궐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강화도, 바람이 거센 섬, 궁궐에서 추방된 왕족들이 가는 곳, 은원군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만 빼면 평범한 선비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치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피.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이 있는 한, 은원군은 그저 한 명의 종친이었습니다.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동생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었습니다. 11살짜리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순조가 어리고 약하다면 누군가 다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은원군은 영조의 아들이다. 정조의 동생이다. 그에게도 피가 흐른다. 그가 야심을 품는다면, 그를 따르는 세력이 생긴다면, 반란이 일어난다면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결정을 낳습니다. 왕좌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은 항상 묻습니다. 누가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의 진실은 계속됩니다. 1800년 7월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조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노론 벽파의 전면 집권. 첫 번째 조치는 정조의 개혁 정책 폐기였습니다. 규장각 학자들이 쫓겨났습니다. 정약용, 이가환,
정조가 아꼈던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실학자들이 탄압받았습니다. 정조가 세운 제도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24년의 개혁이 몇 달 만에 지워졌습니다. 궁궐의 벽에 걸려있던 정조의 글씨가 내려졌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정적 제거였습니다. 조정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반대파를 제거할 명분, 피를 흘릴 구실,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천주교.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사학,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불렸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서양의 종교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신분 질서를 부정한다. 하느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었습니다. 정조 시대에는 암묵적으로 묵인되었습니다. 정조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했습니다. 서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직접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믿으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조가 없는 조선, 노론 벽파가 지배하는 조정. 1801년 신유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 숙청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는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고발하면 체포되고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정조의 잔당을 제거하고 위험한 왕족을 처리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원군의 가족이 그 목록에 올랐습니다. 1801년 3월 강화도 관리들이 은원군의 저택을 수색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은원군의 아내 송씨 부인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숨겨두었습니다.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은원군의 며느리 신씨 부인도 역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교우들과 만났습니다.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니, 증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묵주 하나, 기도서 한 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 이담은 이미 1786년에 영모 혐의로 사사당했습니다. 정조 시대의 권력 투쟁 중에 희생되었던 아들입니다. 홍구경이라는 권신과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은원군은 그때 이미 아들을 잃었습니다. 독약으로. 왕족의 죽음은 항상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마저 위험에 빠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순조 1년 3월 17일 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왕대비께서 은원군의 처송씨와 며느리 신씨를 사사하도록 명하셨다고. 사사, 죽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독약을 내려 스스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왕족을 처형하는 조선만의 방식입니다. 공개적으로 목을 베지 않습니다. 칼을 쓰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다만 잔 하나, 독 한 모금, 조용한 죽음, 그것이 왕족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체면이었습니다. 왜 먼저 여인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은원군을 고립시키는 것, 그의 가족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그를 무력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 너의 혈통은 위험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죄다. 네가 다음이다. 3월 17일 두 여인이 독을 마셨습니다. 송씨는 은원군의 아내였습니다. 그와 평생을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씨는 며느리였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순간 잔을 받아들 때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을까요? 두려움, 분노, 체념. 기록은 그들의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침묵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강화도의 은원군 저택, 밤이 깊어갑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46살의 은원군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내와 며느리가 독을 마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의 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도 없습니다. 왕족의 기록은 궁궐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왕족의 기록은 불태워졌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2달, 은원군은 강화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는 섬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선 땅 어디에도 왕족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대왕 대비의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은원군은 위험하다. 그의 혈통이 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은원군이 역모를 꾸몄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왕위를 노렸다는 증언도 없습니다. 그가 군사를 모았다는 소문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존재했습니다. 왕의 피를 받은 채로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능성만으로 충분합니다. 천주교, 신자, 가족, 정조의 동생, 영조의 아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월 29일, 음력 날짜입니다. 양력으로는 1801년 6월 말,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의 저택은 어두웠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은원군을 사사하라. 대왕 대비의 결정이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합의였습니다. 어린 왕은 몰랐을 것입니다. 혹은 알았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1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화도, 1801년 5월 29일 밤, 바람이 답니다. 바다 냄새가 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함, 그 안에는 독약, 사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의 약. 은원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마지막 품위는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것, 울지 않는 것, 당당하게 죽는 것. 사사, 조선시대 왕족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처형은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교수형도 없습니다. 다만 잔 하나, 독약 한 잔, 스스로 마시게 합니다. 그것이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족은 형틀에 묶이지 않습니다. 목이 잘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혼자, 방 안에서 죽습니다. 은원군은 그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마지막 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기도했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을까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해석에 따르면 은원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아실 것이다. 이 문장이 정말 그의 마지막 말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 학자들이 정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한 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억울함, 체념, 그리고 믿음. 하늘은 봅니다. 권력은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믿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다는 믿음. 은원군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독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어떤 독이었을까요? 아마도 비상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흔히 쓰인 독약입니다. 쓴맛이 났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탔을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경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졌을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느려졌을 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형 정조의 얼굴, 죽은 아내의 모습, 아니면 그저 어둠. 하지만 기록은 차갑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은원군을 사사하였다고만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름 석자, 동사 하나, 한 사람의 생이 끝났습니다. 46년의 삶이 한 줄로 요약되었습니다. 촛불이 꺼집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강화도의 밤은 어둡습니다. 궁궐은 침묵합니다. 은원군 2인, 1755년생, 1801년 사망, 46살, 왕의 동생으로 태어나 독약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역모를 꾸몄습니까? 아닙니다. 왕위를 탐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것, 왕의 피를 받은 것, 살아남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숨쉬는 것이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족의 운명입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위험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의였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801년 신유박해, 공식 기록에 따르면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파, 남인 세력, 위험하다고 여겨진 지식인들. 천주교는 명분이었고 실제는 정치대숙청이었습니다. 은원군의 죽음도 그 일부였습니다. 하나의 통계, 하나의 숫자.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은원군을 사사하였다고. 이유는 없습니다. 배경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차가운 사실 하나.
실록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왕군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잊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록만 남겼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감정 없이, 그저 사실만. 1801년 이후 조선은 얼어붙었습니다. 개혁은 멈췄습니다. 학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조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화성은 버려졌습니다. 규장각은 텅 비었습니다. 실학은 탄압받았습니다. 대신 노론 벽파의 시대가 왔습니다. 보수, 안정, 통제, 옛 질서의 회복.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개혁을 입에 담지 마라. 왕의 피를 받았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신유박해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공포정치였습니다.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은왕군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 송씨는 3월 17일에 사사당했습니다. 며느리 신씨도 같은 날 사사당했습니다. 아들 상계군 이담은 1786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개대원군 이광, 은왕군의 아들, 상계군의 동생.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아마도 어렸기 때문에, 아마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전개대원군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권력에서 멀리, 궁궐에서 멀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아버지가 독살당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형이 역모로 죽은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는 침묵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801년, 1810년, 1820년, 1830년.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1831년, 전개대원군 이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원범. 훗날 철종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은왕군의 손자, 독약으로 죽은 왕자의 혈통, 지워졌다고 믿었던 핏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변방, 잊혀진 가문, 그들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왕족이지만 농부처럼, 귀족이지만 평민처럼.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병약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계 후손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선 왕실 5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족보를 뒤졌습니다. 왕의 피를 받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기억했습니다. 강화도에 은원군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것을. 1849년 6월 19살의 이원범이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벼를 심고 땀을 흘리며 왕족이었지만 평민처럼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살당한 뒤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이름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궐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나? 혹시 또 숙청이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6월 9일 이원범은 조선의 2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철종, 은원군의 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1801년에 독약을 받았던 그 핏줄이 48년 만에 다시 옥좌에 올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권력은 은원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피가 위협이 될까봐 독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죽였습니다. 혈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려 했던 그 핏줄이 결국 왕위로 돌아왔습니다. 철종은 1849년부터 1863년까지 14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역사는 복잡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치세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고 외척의 권력이 강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철종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종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강화도 농부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 정치를 배우지 못했고 권력을 다루는 법을 몰랐고 신하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은왕군은 죽었지만 그의 피는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했던 이름이 다시 쓰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식으로 복수합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801년 5월 29일 밤 은원군이 독약을 마실 때 그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손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핏줄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에게는 절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그 말처럼 하늘이 아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224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원군의 이름은 실록의 한 줄로만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일기도, 편지도, 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혈통이 끝내 살아남았다는 것을.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권력은 쉽게 생명을 빼앗습니다. 한 잔의 독약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한 공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워졌다고 생각한 이름이 다시 나타납니다. 은원군 이인 1755년부터 1801년까지 46년의 삶,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야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형의 그늘에서, 강화도의 바람 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왕의 피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었습니다.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은원군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명분은 천주교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혈통이었습니다. 왕의 동생, 그것만으로 죄가 되었습니다. 1801년 3월 17일, 그의 아내와 며느리가 독을 마셨습니다. 1801년 5월 29일, 그도 독을 마셨습니다. 강화도의 밤, 촛불 아래 혼자서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형 정조를 그리워했을까요? 죽은 가족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은 아들을 걱정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는 그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은원군을 사사하였다. 차가운 문장 하나.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8년 후 그의 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돕니다. 권력은 잠시지만 혈통은 이어집니다. 철종의 즉위는 은원군에 대한 복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철종이 왕이 되었지만 은원군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실록의 그 한 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권력이 필요했을 때 그의 후손이 불려온 것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냉정함입니다. 필요할 때는 부르고 위협이 될 때는 죽입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왕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왕족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말합니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 권력이 지키려는 것, 권력이 희생시키는 것. 은원군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역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어났을 뿐입니다. 왕의 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1801년의 조선, 정조가 죽은 후의 혼란, 노론 벽파의 집권, 신유박해의 광풍,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차가운 계산, 그 계산 속에서 은원군은 숫자 하나였습니다.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 지워야 할 이름.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22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은원군 이인, 조선왕조실록 속 한 줄의 기록.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46년의 삶, 사랑했던 가족, 잃어버린 꿈, 그리고 마지막 밤의 고독. 권력은 잠시입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도 죽었습니다. 1805년의 80대의 나이로 노론 벽파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세도 정치가 바뀌고 가문이 교체되고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순조의 치세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실록은 남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이 정의였는가?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는가? 1801년 5월 29일 밤 강화도의 어둠 속에서 은원군이 독약을 마셨을 때 그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질문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우리 기억의 시작.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독약의 잔은 식었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권력은 잠시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은원군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철종의 즉위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고 진실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224년 전의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왕의 동생, 독약의 희생자,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혈통의 시작. 은원군 2인, 그의 이름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궁궐의 복도에서, 강화도의 바람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욕심도, 계산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원군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1801년의 그 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왔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리고 새벽과 함께 진실이 밝혀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조선왕조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독약의 잔은 차갑지만 진실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